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 논문에 대한 강의인데, 제목이 지지장관입니다. 그렇죠. 지지장관에 있어서 지장관들 이때까지 기준적으로 보니까 지장관에 대한 오류입니다. 지장관의 오류에 대한, 오류에 관한, 지장관 오류에 관한이죠. 지지장관의 오류에 관한, 지지장관의 오류에 관한, 지지장관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어 있더라. 지지장관의 오류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입니다. 요 논문을 인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1편에서, 제1강에서요. 제1강에서 한 10분 정도 말하면은 이 논문을 강의하는 논문을 인쇄하는 방법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는 뭐냐면 제2강, 이 논문의, 인쇄 논문의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장관의 관한 연구요를 적어 놓을까요? 여기 적어 놓으면 상관없죠. 두 번째, 지장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 인쇄를 했으면은 이제 7페이지, 두 번째, 지장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 강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장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은 정보연회자평 정해와 이거는 앞에서 정보연회자평 정해가 누구가 지었다 하는 책이라 하는 걸 앞에서 다 각주로 달아놨죠. 저하반적 평주 그리고 비전 사주 정설 등이 있는데 정보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걸어서 정보연회자평 정해에서는 지지장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걸 인용문이라고 하는데 인용을 해놨죠. 그리고 인용문에 보면은 지지에는 청간이 내포되어 있어. 그 지지에는 각 지지다. 각 지지. 지지라는 것은 뭡니까? 12개지요. 이 12개가 존재하는데 자축, 임묘, 진서, 임묘, 술해 12개입니다. 12개의 지지에 장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지지에 숨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청간을 뭐라고 한다? 장관이라고, 지지장관이라고 했죠. 그 장관이, 숨어져 있는 장관이, 지장관이라고 한다. 내포하고 지장관이. 예를 든다면, 예하면은, 이 옛날 문구입니다. 전부 다 옛날로 어투지요. 예하면은, 자중에는, 자라는, 자축임묘진 서미신유 수레 중에서 지지의 자중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고 축 중에는 개수와 신금, 기토가 있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죠. 연중 12개 지지죠. 연중 12월에 12개월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12월에 12지지를 배대하고, 이 배대하고는 이것도 옛날 어떤 혹은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문구지신데 배당해서 그게 대응시켰어 이 말입니다. 이 배대하고라는 이 말은 배대하고 배대하고 배자가 그렇죠. 배대하고 이렇죠. 배대하고 이 배대하고는 그렇게 배당했어. 배당하여 각 지지 12개에 배당하여 대응시켰어 이 말입니다. 대응시켰어. 이 말이 배대하여. 그 배대하고 각 월 중에 교과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옛날 문구, 문투지시분데 교과 서로에 그렇게 말하면은 변화되어 가는, 교과되어 있는 오행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교과되어 있는 오행을 장관으로 표시하면은, 전시의 제8표와 같이, 이제 전시라는 것은 이 책의 앞에 있는 제8표입니다. 8표와 같아. 전부 다 이제 지장관을 정리해놨다. 이 말이죠. 예컨대 미월에는 초9일, 그렇게 이제 이 교과대에서 말하면은 날수를 배당해놨는 거 보면은 이 말입니다. 그 미월에는
예를 미월에는 초 9일 가는 미월입니다. 이 미월, 자축인 미전서 미월의 정을 옛날 이론에서는 정을기입니다. 이게 옛날 이론에서는 정을기인데, 그리고 미월에는 초 9일은 정화가 여기 9일입니다. 9일은 정화가 주관하고 다음 3일은 을목, 3일은 을목, 다음에 주지하며 뒤에 16일간은 기토. 옛날에 신을명리에서 여기 무토미 나면은 9, 3, 18로 18일은 기토가 주관한다, 주재한다라고 이제 각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원약 그 밑에 저원약 평주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원래 지지 속에는 천간이 들어있다. 이것을 지장간이라고 한다. 장간은 다시 여기, 중기, 정기로 나뉘어 있다. 장간이라는 것은 이 천간이 각 지지에 숨어 있는 거는 말하면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한문을 설명하면서 여기 중기, 그러고 정기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장간에는 세 개의 천간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 중기 정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여기는 앞지지의 오행과 동일한 천간을 취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놔야만 뒤에 처음 이 공부하는 분들도 무슨 말이다 하는 걸 이제 전부 다 머리에서 들어올 겁니다. 말하면 이게 이제 여기고 여기 이제 중기고 여기 이제 정기인데 이 여기라는 이 여자라는 거는 남아있을 여자입니다. 이 남아있을 요 뜻은 뭐냐 하면은 남아있을 아직까지 그 어떤 방온도 같으면 온기가 남아있다. 남아있을 여자입니다. 그럼 무슨 기가 남아있느냐 하면은 말하면 전월의 기, 자축임자 미월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축임묘진사 5월에 좀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한다면 옛날에는 병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병기정으로 적어봅시다. 요 미월의 전월이 5월이시오. 미월의 전월의 정기의 기가 그대로 다음 달로 연결된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있는 거를 여기라고 한다. 그게 어떤 월에 중기에 있다고 해서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기를 하고 이 어떤 월에 그 완전한 온전한 기라고 해서 그런 뜻을 말하면은 그 기가 차지하는 그랬기에 이 난주 뒤에서 설명합니다만은 이것을 보고 오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그 잠깐 그런 설명도 나와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거를 정기라고 하는데 이 정기가 다시 다음 달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여기가 되고 중기가 되고 정기가 형성된다. 이 설명입니다. 말이. 이런 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명리 공부의 기초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지지의 오행과 동일한 천간을 취하여 그랬기에 앞지지가 토 같으면 토, 목 같으면 목, 화 같으면 화 이런 식입니다. 취하여 지지의 절기는 변했으나 지지에서의 말하면 절기, 인월에서는 입춘, 이월에서는 경칩 이런 식으로 절기는 변했으나 아직 앞절기의 기가 남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라고 한다. 중기는 여기부터 정기에 이르는 중간이기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중간이기로 그 지지가 삼합하여 오행화하는 간을 취하는 것이다. 이거는 설명이 조금 이상한 설명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내가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는 인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취하는 것이다. 정기는 그 지지가 지닌 오행과 동일한 간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미를 토라고 하지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오를 화라고 하고 말하자면은 오를 화라고 이야기하고 오를 화라고 이야기하고 미를 토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미를 오를 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유는 뭐답니까 하면은 금시 그 인용문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정기의 기를 그대로 이게 뭡니까? 정이 화지요. 옛날 같은 모형으로 화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면은 5월을 화락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를 토락고 하는 이유는 미를 토락고 하는 건 정기기가 이게 토지요. 이게 토기 때문에 이걸 따서 그대로 뭐 미를 토락고 한다. 아까 중기 설명은 좀 이상하게 설명됐죠. 뭐 설명됐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떤 논리적으로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좀 빠져 있다. 근데 이 여기라는 거는 이치적으로 설명이 맞다. 전월의 기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것을 여기라고 하고, 정기는 그 말하면은 미를 토락고 한 거는 이 미를 토락고 하는 여는 정기의 장간이 토기 때문에 미를 토락고 하고, 오는 이게 정기가 정화가 화기 때문에 화락고 한다. 그는 설명이에요.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하는 것이다. 동일한 오행을 취하는 것이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 말입니다. 그러고 비전 사주 정설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장간은 여기 중기 정기로 3분된다. 앞에 설명드린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아주 상세하게 지지장간에 대한 설명을 말하면은 상세하게 말하자면 인용을 해놔놨습니다. 여기는 앞순위의 지지의 오행과 동일한 간을 취하여 지의 절기는 변했으나 아직도 앞절기의 지지 영향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중기는 여기부터 정기에 이르는 중간의 기로서 그 지가 삼합하여 오행화하는 간을 취하는 것이고, 이 말이 조금 이거는 말하면 비과학적입니다. 비논리성, 과학이 아니고 비논리성입니다. 간을 취하는 것이고, 정기는 그 지가 지는 오행과 동일한 간을 취하였다.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지장간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인용은 했지만은 내 나름대로 연구자 내 나름대로 지지장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밑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아. 지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에 숨겨져 있는 천간이더라. 그 지지장간에는 장간에 배당된 일수가 또 있더라. 그 지지장간은 지지에 따라서 여기와 정기 두 개로 구성된 지지도 있고, 그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세 개도 있는 게 있고 두 개도 있는 게 있고. 지지장간은 지지에 따라서 여기와 중기 그리고 정기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지지도 있고, 두 개도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세 개도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이 말입니다. 이 지지도 있더라. 그리고 지지장간의 변화는 전 지지의 정기에서 다음 지지의 여기로 연결된다. 중기가 없는 지지는 여기에서 정기로 변화되어 연결되며, 중기가 존재하고 있는 지지는 여기, 중기, 정기로 연결되더라. 이제 하나, 여러분 기초편을 쓰는데 하는 분 같으면 이렇습니다. 말하면은, 보통 보면 여기, 중기, 정기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보통 지지는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중기를 지나서 정기로 변하는데, 어떤 지지를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바로 뭐냐 하면은 중기는 생략하고 정기로 넘어가는 그런 지지도 있더라고. 하나하나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장간이 변화되는 거는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일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지지의 의미와 장간의 변화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될 수가 있더라. 말하면 인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인용했는데, 연구자,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상세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봤을 때는 위에 정리한 것과 같이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 세 번째 8페이지고 3. 지지장간과 24절기와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지지장간이라는 것과 요건 주입니다. 지지장간이라는 거와 말입니다. 이 명리라는 거는 내가 신을 명리에서 24절기라는 게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뭐냐 하면은 24절기 사실은 명리에서 이미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절기라는 그 자체를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리의 책에서도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을 명리에서 이제 뭐냐면 24절기를 중요시 생각하고 24절기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다? 계절의 변화다. 이 계절의 변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말하면 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게 봄에서부터 봄, 여름, 가을에서부터 겨울로 변해 들어가더라. 여기에 의해 갖고 말하면은 64절기에서도 뭐 육식갑자가 형성되더라 하는 걸 설명을 하니까 요사 이제 사람들 설명도 이걸 가지고 뭐 자연 뭐 상으로 이야기가 된다 뭐 미신일 명리에서 이미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 말은 비슷하게 말하면 도용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24절기 그렇게 그래놓고 봤을 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런 설명하에 이야기하자면은 이 지지장관이라는 거와 24절기는 어떤 연관성, 어떤 관련, 관련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 지지장관과 24절기의 연관성. 명리에서는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이런 식으로 논문을 명쾌하게 자기 논문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그건 없었지요. 당연히 없었죠. 명리에서는 24절기의 변화에 부여되어있는 육식갑자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육식갑자 전부 다 연도 말하면은 올해가 기해년 같으면은 기축년 같으면 기축년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기해년 같으면 기해년 하지 않습니까? 연월 일시가 전부 다 육식갑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 말하면은 양력 음력 그 구분 한번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육식갑자를 사용하고 있다. 육식갑자에 의해서 구성되어 운명을 알 수 있는 사주는 그렇게 육식갑자 갑자 얼죽병이 정하는 운명을 알 수 있는 사주는 연을 표시하는 연주죠. 말하면 우리가 그 기본 학문으로 이제 용어를 이야기하자면은 연을 표시하는 연주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월을 표시하는 월주와 일을 표시하는 일주와 시를 표시 시간에서 담당하는 시주라는 이 네 개가 있더라. 이거를 합해갖고 각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 귀동주자입니다. 이 주자, 주자입니다. 귀동주자입니다. 이래서 이걸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사주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각 연월 태어난 몇 년도 몇 년, 매를,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는 그게 구성되는 게 사주인데, 그죠?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연을 표시하는 연주와 월을 표시하는 월주, 일을 표시하는 일주, 그리고 시간을 표시하는 시주로 구성된다. 연주의 지지를 연지라 하고, 월주의 지지를 월지라 하며, 일주의 지지를 일지, 시주의 지지를 시지라고 한다. 산다. 또한 사주와 함께 이용되는 대운이 있는데, 대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하면은, 이 명리라는 것 자체, 명리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 사는 이치죠. 이 목숨 명자지만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목숨 명자지만은 사람 사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다. 사람 사는 이치, 흥망성쇠라든지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는 명리인데, 명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칠판 작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명리라는 걸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 하면은, 명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리라는 것은 사람 사는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는 이치를 이야기하고 한편은 말하면 흥망성쇠, 이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쇠를 이야기하기도 또 뭐냐면은 말하면은 생로병사도 이야기하겠죠. 난주 다 신을 명리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명리라는 거는 사주 이거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이 명리라는 거는 이야기하자면은 사주 우리가 엄밀하게 어떤 용어로서 정리해 사주 플러스 대운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대운. 지금 조금 이따 대운이 있고 대운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명리 사주 플러스 당연히 즉 이야기하자 하면은 우리가 물을 이유도 없이 명리라는 거는 사주 플러스 대운이 되어야만 명리로서 말하면 사람 사는 이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명리라고 이야기하면은 거의 대운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운은 무시하고 사주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정확도에 있어서 뭡니까? 정확하지 않죠. 당연히 음양오행 상생상극이라는 거는 물론 그 이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또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명리를 볼 때, 말하면 운명의 사주를 볼 때, 이거 명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또 한편으로는 잠재제에 되어 있는 게 명리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사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주라는 것을 이야기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만 가지고 사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자면 월칙, 명리라는 것은 사주라고도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명리라는 것은 사주 플러스 대운까지 포함되어야만 올바른 명리라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지금 명리하는 사람들이 뭐 대운을 무시해보더라, 대운을 무시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대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설명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인용을 해놨는데, 대운은 일간의 일생이 흐르는 세월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일간이 살아가는 계절 변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더라. 그 대운에서 환경적인 계절은 지지를 말하면 환경적인 계절이라는 거 보십시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말하면 대운도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모진, 기사, 경호, 심미, 임신, 계유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 지지로 볼 때는 말하면 자월에서, 지지를 말하면 자월에서 해월로 순환되는 것을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대운은 변화되는 주기가 있는데 그 기간은 10년씩이더라. 이거는 어디서 인용했느냐 하면 저가 지은 명리개벽에 이러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운은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용된 거는 저가 지은 명리개벽의 내용으로서 인용하고 있고, 그게 몇 페이지 있느냐? 334페이지, 명리개벽 334페이지에 나와 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대운에도 지지가 있죠. 갑자, 말하면 대운이라는, 이게도 당연한 육식갑자를 쓰고 있으면서 대운이라는 것 자체도, 말하면 대운이라는 것 자체도 칠판이 좁아서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다고 보면 됩니다. 말하면 갑자, 을축, 아까 말씀드린 말로서 설명되는 병인, 정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뭐가 있다? 자축, 인묘, 진서, 오미, 신유, 수레라는 지지를 가지고 있더라. 지지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무슨 말? 그럼 이 지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래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지가 대운에도 대운이라는, 여기에 헷갈리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대운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대운이라고 봤을 때도 대운에도 이렇게 자축, 인묘, 진서, 어미, 신유, 술해라는 지지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운에도 지지가 있다. 지지에는 천간이 부여되어 육식갑자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므로 지지라는 명칭이 부여되는 곳에는 장간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지가 존재하는 여도 연주,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가 가리가히 기축년 같으면은 기축년, 지지에도 말하면은 연주인데 연주에도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월에도 지지가 있고, 아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거기에도 장간이 존재하고, 말하면은 지지장간이 존재하고, 대운에 있어서도 뭐가 존재한다? 대운에 있어서도 지지가 있기 때문에 장간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간이 존재하는 곳을 지금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존재한다 이 말. 명리에서, 그러므로 지지라는 명칭이 부여되는 곳에는 장간이 존재한다. 명리에서 사용되는 지지는 24절기의 변화와 같으므로, 그리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는 거는, 이거는 명리개벽에 설명하면 이게는 뭐가, 이거는 지지죠. 이 지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월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월의 변화입니다. 월의 변화다 이 말. 월의 변화라는, 이 월의 변화는 24절기, 지금 24절기에서 계절의 변화다 이 말. 계절의 변화다.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면은 24절기다 이 말. 연관성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24절기와 계절, 24절기와 지장간과의 관계를 아까 요거 썼지 않습니까? 말하면은 24절기와 지장간의 연관관계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축인묘, 다시 설명드리자면 자축인묘, 어디에 있든 간에 지지라는 건 자축인묘진 서미신유 술해다 이 말. 그 자축인묘진 서미신유 술해라는 거는 월의 변화더라.
월의 변화는 거는 계절의 변화더라. 계절의 변화는 즉 24절기에 해당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에서 사용되는 지지는 24절기의 변화와 같으므로 지지도 24절기의 변화와 같아. 말입니다. 변화와 같아. 무슨 뜻이고 여러분들 설명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논리성입니다. 이게 바로 논리성입니다. 논리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논리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설령 명리를 전문적으로 하지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설명 자체를 들어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실타래 실이 풀리듯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말하면 연관성이 있으면서 말하면 설득력을 가지고 있네라고 느껴야 되는 게 논리성입니다. 그렇지 않고 들으면서 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앞뒤 말이 뭔가 다른데 하는 것도 그거는 비논리성이다. 이게 논리성입니다. 논리적으로 푸는 논리적으로 푸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논리성이다 이 말입니다. 논리성이 가지고 있는 그렇더라. 그래서 이 논리성을 가지고 다시 그걸 정리해 보면은 24절기하고 말하면은 지지장관은 동일한 말하면은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와 같아. 다음에 10페이지 24절기는 그리고 나오네요. 계절의 변화이므로 명리가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요. 이제 명리가 이용될 수 있는 그 지역은 무조건 이 명리가 요새 누구 사주 참 한심합니다. 보면요. 이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요. 말도 하는 사람, 외국 사람들 올리가 무슨 그 사주 그게 통변 이거 맞습니까? 이게 안 맞는데. 예. 누구 사주, 연예인들 누구 사주, 또 외국인들도 누구 사주, 웃겨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품 나온 이야기 하지 말아세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다시 24절기는 계절의 변화이기 때문에 계절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 명리가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은 즉 다시 말씀드리서 사주가 구성될 수 있는 지역, 즉 명리로서 명리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거는 24절기 지지가 되기 때문에 24절기가 되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은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변화가 뚜렷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나는 적도라든지 남극, 북극이라든지 봄, 여름과 말하면 열대 지역이라든지 인데는 사주가 사실은 구성될 수 없다는 이야기. 왜? 거기는 말하면 계속 여름이든지 계속 덥든지 혹은 계속 겨울 아닙니까? 그 내용이다. 그래서 24절기는 그러면서 다음에 24절기에서는 그 밑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라는 게 밑에 각 주를 달아놔 33페이지 보십시오. 봄,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그리고 여름은 입하, 소만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게 24절기에서는 1월, 2월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입춘, 우수 이렇게 인월, 묘월, 진월 이렇게 나간다 했죠. 그렇다. 다음에 그 위에 24절기에서는 한 달의 기간은 30일이 약 30일이며 1년의 기간은 약 360일이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력의 1년, 요 나오네요. 양력의 1년은 약 365일이며 그 약이라는 건 366일도 있는데 말입니다. 약 365일이며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으로 고정되어 놨죠. 그리고 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한번 요거 끝나고 난 중간에 내가 이 양력과 âm 력과 24절기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양력 말하면은 24절기에서는 한 달이 약 30일로 약 30일 이야기라는 건 30일 조금 더 될 수 있고 약 30일로 고정해 놔놓고 1년의 기간은 약 36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력에서는 여기서 이제 하루라고 봅시다. 하루로 이제 조금 더 하루 1일, 하루 시간을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력에서는 말하면은 여기 양력에서는
요 나와있죠. 이제 어떻게, 뭐부터 설명되는 거예요. 양력에서는 1년은 약 365일이죠. 여기 약 365일이고,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으로 뭡니까? 고정, 말하면 픽스가 됐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365일이면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므로, 24시간 고정되어 있으므로, 1년의 기간은, 1년간의 시간은 약 8,760시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꼽혀보면은, 1년의 시간이 시간으로 약 8,760시간으로서 계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8,760시간이다, 이 말. 24절기에서는 1년이 360일이므로 24절기의 하루의 기간은, 그렇게 여기 300, 그렇게, 이거는 1년, 말하면은 24절기에서는 360일이니까 이것을, 말하자면은 8,760시간을 말입니다. 360일로서 이제는 365일이기 때 요런 시간이 나오니까 8,760시간을 360일로 나누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24.순환속속 계속 24.333333시간으로서 계산되지, 이렇게 역으로 계산되지 나옵니다. 말하면 이렇게 계산되지 있을 때 약 24.3333시간이 나옵니다. 약 24.33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그 밑에 그러므로 24절기에서는 매년과 매월이 시작되는 날과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면 입춘 시간도 틀리고, 입춘 날짜도 어떤 데는 양력으로 2월 4일 경우도 있고 2월 3일, 거의 2월 4일을 기준으로 되지만은 2월 3일인 경우도 있고 2월 5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지금과 같이 뭡니까? 양력과 같이 2018년 12월 31일 23시 59분 01초 02, 그러니까 58초부터 59초 60초 땡 2019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도 매년 그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루의 24절기에서는 매년과 매월이 시작되는 날이 다르며, 날과 시간이 다르며, 24절기에서는 하루의 기간과 한 달의 기간, 그리고 1년의 기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더라. 그 말은 양력에서는 꼭 말하면은 뭐든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기에서는 하루의 시간도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한 달의 기간도 말하자면 시간이라 하자면 기간이라고 나눕니다. 한 달의 기간도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될 때도 있고 조금 덜 될 때도 있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시작되는 월이 다르고 월마다 날마다 전부 다 시간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케플러 법칙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다 했죠. 조금 이따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24절기에서는 매년과 매월이 시작되는 날과 시간이 다르며, 24절기에서는 하루의 기간도 말하자면 24시간이 덜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한 달의 기간 그리고 1년의 기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자연이 흘러가는 그 상태대로 유동적이다. 이러한 것을 분과 시간이 추가된 것을 정리하면은 표 1, 2, 표 1, 2, 3, 4, 말하면 14까지 되어 있죠. 표 1, 표 3, 표 5, 표 8, 표 10, 표 12. 그 말은 뭐냐? 하나 예를 들어서 그게 표가 어디 있냐 하면은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표 1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16페이지 한 표 보십시오. 표 16페이지 보면 표 1, 연애자평 필사본의 월율 분야 지도 월별 분 합격표가 나오죠. 말하자면은 이 노래는 10분이 추가되고 묘월에는 11분이 추가되고 진월에는 11분이 하는,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적어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말하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뜬금없이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놔는 말하자면은 뭔가 차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책마다 다 말하면은 정리다, 어느 정도 말하면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그러한 것을 볼 때도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도 그래 시간이 추가된 것을 유동적이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서 알 수가 있다. 가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의 변화에는 그 밑에 10페이지고 중간 단락 보십시오. 자연의 변화인 24일기는 공평성과 규칙성. 자연이라는 거는, 자연의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거는 자연의 변화. 즉, 자연의 환경, 이걸 우리가 환경이라 하죠. 이걸 환경, 말하면은 이 환경이라는 거는 다시 하면 생태학적인 환경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살 수밖에 없다. 사람도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서 살아간다. 그게 자연의 변화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하는 24절기다. 그러면 이 자연의 변화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을 때 뭐다? 자연의 변화라는 것은 공평하죠. 말하면 적어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평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규칙적으로 변한다. 규칙이 적어놓고 설명드리면 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러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측성이 가지고 있고 다음에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인문학 쪽에서 볼 때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의 명리에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놓은 거예요. 자, 공평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물론 뜨뜻한 지역과 차가운 지역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 쉽게 이야기하면 공기라든지 햇빛 보십시오. 공기라든지 햇볕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얼굴 잘난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혹은 키 큰 사람 공기 많이 마시도록 만들고 혹은 공부 많이 한 사람 햇빛 많이 쬐도록 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면 공평하게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홍수가 나고 하는 가뭄이 드는 것도 있지만은 자연 전체로 볼 때는 공평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 볼 때는 쉽게 하면 공기와 햇빛을 보십시오. 공평하지 않습니까? 산소 누구 많이 마시고 누구 작게 마시고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런 공평성이 없는 거는 없는 거 아까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아까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즉 산소 양이 좀 결핍되어 있는 것도 있지. 그런 건 자연의 변화가 뚜렷하지 말하면은 3개월로서 되어 있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근데는 사주 구성이 안 된다. 말하면은 자연의 변화 24절기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뭐든지 공평하다. 그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말하면은 어느 정도 말하면은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겨울에는 눈이 온다라는 그런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 가장 간단한 이야기로 일기예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기예보.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외국의 거의 과학이 발달된 우리나라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데는 일기예보가 거의 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계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연의 변화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올해로서 끝난다, 내년에 끝나고 다음에 또 새롭게 변한다, 이게 아니잖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가지고 있는 자연의 변화는 4가지 형태로서 반드시 이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지장관도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이 자체는 이 말입니다. 24절기 자연의 변화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변화에서 출발된 24절기이기 때문에 24절기의 변화는 뭐의 변화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24절기는 또 뭐 됐습니까? 말하면 지지죠. 지지. 이 지지장관, 지지에는 지지장관이기 때문에 그 지지장관도 이 말입니다. 지지장관도 이러한 법칙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장관도 공평성과 규칙성과 예측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 논리지 않습니까?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그 지지장관이 올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죠. 자연의 변화를 인간에 적용시킨 학문이 명리입니다. 그 사주라는 것은 명리라고 하는 사주, 이건 대운도 포함 다 된다 했죠. 사주이기에 인간의 운명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운명을 알기 위한 운명도 일기예보와 같이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그래 되면 있다 없다. 지지장관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60갑주에 출발된 거고 24절기에서 출발된 거고 24절기는 자연의 변화고
그 자연의 변화에 말하면은 변화에 그게 되는 게 이러한 것, 경중성과 구체성과 예체성과 연속을 가지고 있고 24주기의 변화에 붙어 있는 게 60갑자이기 때문에 60갑자로 변화되는 그거는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말하면은 말하면 인간에 적용시킨 게 60갑자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 운명도 뭐다 말입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해지어야 된다. 예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논리가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를 못한다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건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뭐 이해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면 말하면은 24절기에 나온 거기도 우리 운명도 말하면은 우리 운명도 이게 자연이지만은 이거를 이용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 운명이라는 것 자체도 사이마금 운명이라는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명리라는 그 자체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공평성과 규칙성과 예측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자꾸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도 일기예보 같이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명리는 인간의 힘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무위법이다. 이렇게 자연의 힘으로 나왔는데 이거 인간의 운명을 그 인간 운명을 사람이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야기하자면 돈으로 조정할 수 있다, 권력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물론 병원에 가고 하는 거는 틀립니다. 그거는. 그런데 뭐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뭡니까? 어떤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써 희한하게 연장시키는 그것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기는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말하면은 인간의 힘을 권력의 힘으로서 돈의 힘으로써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공평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규칙성이 있다 없다? 만약 권력이 있는 사람 같은 뭡니까? 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면은 뭡니까? 죽을 날짜를 변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건 공평하고 규칙적이다. 그래서 우리 운명도 공평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조절할 수가 없다. 어떤 것으로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조절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숫자로서 조절한다 혹은 불을 갖다 돈으로 팔자 좋게 고친다 짠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 많이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성명으로서 사람이 말하면은 나쁜 이름은 조금 개명은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듣기 거북하고 부르기 거북하고 하는 이름은 바꿀 필요는 있으나 그 성명이 사람의 팔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숫자가 성명을 발주고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주민등록 남바가 끝자리가 어떻게 되면 팔자가 어떻다 혹은 이런 사람은 주민등록 번호가 이런 사람은 팔자가 나쁘다 혹은 자기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하면 팔자가 좋아진다. 전부 다가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세상에 뭡니까?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번호가 좋아요. 주민등록 숫자가 숫자로서 팔자를 고친다는 것 같으면 자기 팔자와 못 고치고 있습니까? 그거 다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무위법이다. 이 무위법은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위법이라는 것과 무위법이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위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하면은 이 유위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말하면 유위법이라는 건 뭔가 모르게 사람을 이거는 이 유위법이라는 거는 이야기야 사람의 편리에 의한 이 유위법입니다. 그럼 이건 다시 이야기하자면 비자연적입니다. 비자연적 다시 어찌 보면 약간 보면은 과학적이라고 말하면은 사람의 힘이 가해지는 말하면은 비자연적입니다. 이 무위법이라는 건 그대로 자연 현상, 자연적입니다. 자연적 사람의 힘이 전혀 개입되었다, 개입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이 전혀 이게 개입되지 안 하는 것을 무위법이라 한다.
이 자연의 현상 24절기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무위법이다. 무위법. 이 자연 흘러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대로 내버려 두라. 사람이 힘을 가할 수도 없고 당연히 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전부 다 뭡니까? 뭐 말하면은 아스팔트를 넣는다, 건물을 한다, 사실은 뭡니까? 유위법이 되죠. 이 유위법이 결과적으로 지구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구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면 무위법, 자연 상태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말하면은 무위법이라고 한다. 즉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무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연 현상과 더불어 변화되는 지장간이므로 운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 12페이지 네 번째 지장간에 대한 문헌 이 이제 말하면은 연구하는 방법, 연구에 있어서의 문헌을 갖다 분석한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 문헌에서 지장간에 대한 오류를 분석한 것을 표 2, 표 4, 표 6, 표 7, 표 2 한번 보십시오. 표 2가 있느냐 17페이지 보십시오. 17페이지 표 2 이러한 방법, 그러고 말하면 표 4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방법입니다. 표 4는 어디 있냐 하면 23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은 17페이지와 23페이지 보면은 표가 똑같이 동일한 관계로서 구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쭉 말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뭐 정리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1에서 13까지 부여된 순서와 일치되게 정리하여 두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17페이지 보십시오. 맨 왼쪽에 순번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말하면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즉 이야기하자고 하면 1은 1개월간의 일수, 2는 1년간의 일수, 3은 무토와 기토와의 지배관계, 4는 맹지, 5는 폐지, 6은 고장지, 7은 천간 지배기간, 8은 천간의 출현 빈도, 9는 각기에 나타난 분포, 10번은 뭐 항목 10번째 항목은 장관의 변화 관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1번에 10까지 부여된 순서에 의해서 문헌을 분석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전부 다 문헌을 그러한 방법에서 분석했다. 오류를 분석한 오류를 분석 정리한 표에서 1은 24절기에서 나오네요. 1은 24절기에서 각 월의 일수가 30일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 2는 24절기에서 1년간의 일수가 360일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 3은 24절기에서 지지에 관련되는 것을 세분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봄과 여름은 따뜻하고 더운 조건이며 가을과 겨울은 서늘하고 차가운 조건이더라. 이러한 것을 천간으로 표시하려면은 봄과 여름의 기간은 무의 기간이 되며 가을과 겨울의 기간은 기의 기간이다. 이러한 것을 다음의 설명으로 일단 가정을 하여 두었다. 이 가정 신을 명리에서는 이랑 말하면 이거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노트가 되는 노트 하십시오. 예. 뭐냐면 일단 가정을 무의 기간과 기의 기간을 뭐라고 해놨다. 일단 가정을 해놔놓고 이걸 쭉 설명해갖고 나중에 뭡니까? 정립을 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내가 이제 가정을 하여 두었다. 그 가정하여 두은 데 있어서는 인용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것도 명리개벽에서 인용했는데, 무는, 삐토로 말할 때는 밝음을 말하고, 열로 말할 때는 따뜻한 것을, 계절로 말할 때는 봄과 여름을 말하고, 시간으로 말할 때는 낮을 이야기한다. 무토라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또한 무토는 색상계를 표현한 장소더라. 말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리개벽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무라는 것은 색상계 말하면 이 색상계를 이야기하고 말하면은 밝음을 이야기하고 따뜻한 것을 이야기하고 따뜻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설명해 놨죠. 따뜻한 것을 이야기하더라. 낮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는 흙으로 말할 때는 지구의 거덕 또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흙을 말하며 계절적으로 구분을 말하는 봄과 여름의 흙을 이야기한다. 봄과 여름의 흙을 이야기한다. 여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은 어떻게 시간이 요쪽에서 끊고 다시 설명을 넘어갈까요? 그렇죠.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얼렁뚱땅 시간이 상당히 조금 넘어가는데
어디까지 이제 이걸 일강 막으려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쭉 연속적으로 촬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5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다음 강으로 넘기는 게 맞겠습니다. 어디까지 끝을 냈냐 하면은 그 11페이지 인용문 무토는 빛으로 말할 때는 밝음을 말하고 그 전까지를 끊어버립시다. 끊고 그 다음에는 다음 강의에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이 페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설명해 놔놓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강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